안녕하세요. 리정혁 풋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은 일 중에 제일 무서웠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직접 겪었던 정말 섬뜩하고 기분 나쁜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일은 평범한 평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온전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계속 울리는 휴대폰 벨 소리에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전화일까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들려온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한데요. 방금 주차장에서 급격차를 긁었습니다. 지금 좀 내려와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실래요라며 물었고, 목소리는 다급한 듯 했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전화 받았음에도 큰 사고는 아니겠구나 생각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너무 피곤한 상태였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두고 또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이 들려던 찰나에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사람이 표준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만 3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약간의 사투리가 묻어나기 마련인데, 전화가 걸려온 사람의 발음은 부산 사람인 제가 듣기에는 마치 뉴스 앵커처럼 자연스러울 정도로 깔끔한 표준어로 들렸습니다. 자면서 쓸데없는 생각이겠지만 순간 소름이 스쳤고, 뭐 여행 온 사람일 수도 있지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신없이 다시 출근하여 급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급한 불을 끄고 일을 마치고 나니 어제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던 어제 새벽에 걸려온 제 차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점심시간에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었고, 차 주변을 돌고 또 돌며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까지 켜서 살펴봤지만 차에는 긁힌 자국도 찍힌 흔적도, 그리고 먼지를 털었다거나 손으로 차를 만진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게 의아했고, 새벽에 걸려온 전화가 정말 사고가 나서 전화를 잘못 건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상대편 사람이 서울 사람이던데 저에게 잘못 전화를 걸었겠지라며 찜찜한 마음이 들더군요.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씻고 TV를 보다가 다음날 출근을 위해 밤 11시쯤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도 뜨지 않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서 새벽에 누구신데 전화를 했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차를 박아서 전화를 했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요. 전화가 3통이 걸려온 상황이었고, 어제 새벽에 걸려온 전화번호와 비교해보니 다른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통화를 해보니 지금 차를 박아서 그런데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차 좀 확인해 주시겠냐며 묻더군요. 저는 지금 내려간다며 이야기라고 옷을 챙겨 입고 내려갔습니다. 옷을 입으며 생각해보는데도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누군데 장난 전화를 하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보통 체격의 남성분이 제 차를 툭툭 치면서 보고 있었고,
뒤에서 제가 오는 걸 봤는지 차와 저를 한 번씩 번갈아 보면서 차 주인이 그쪽이냐는 제스처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 제 차가 맞다는 식의 제스처를 비추며 차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휴대폰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귀에 뻑하는 소리와 함께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뒤통수는 화끈거리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근처에 사는 친누나가 있었는데요. 누나는 괜찮냐며 저를 보고 울면서 이야기하였고 저는 무슨 상황이냐며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입술을 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걸 경비 아저씨가 발견했다 하였고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경찰까지 불렀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의식이 멀쩡했을 때 분명 제 차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누나에게 휴대폰 좀 확인해보자며 이야기했는데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저와 전화를 했던 전화번호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도착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짐작가는 게 있는지 일단 수사를 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며 안정을 취하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과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형사님은 혹시 앞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 있냐 묻더군요. 저는 보이스피싱이요라며 형사님에게 되물었는데요. 형사님은 피의자가 앞전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선생님이 죽인다는 이야기라여 우발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낯선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었죠. 전화에는 등기사무소에서 전화를 했다며 이야기했고 혹시 집에 사람이 있냐며 물어보았는데요. 한참 바쁠 시간에 전화가 와서 스팸 전화인 것 같아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주말이어서 집에 있을 예정인데 어떤 등기냐 물어보았죠. 그러자 상대방은 본인은 법원 등기 사무원이어서 자세히는 직접 등기를 받아야 확인 가능하다며 이야기했고 내일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며 짜증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아서 기분이 언짢아 집에 사람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 있던 직원이 무슨 전화길래 그러냐 묻더군요. 그래서 법원 등기가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등기 올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직원은 저에게 그거 보이스피싱이라며 이야기했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저에게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옆에 있던 직원이 보여준 내용을 보니 방금 저에게 전화가 왔던 사람이 말했던 내용 그대로였고 인터넷에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등기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낼까 싶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것도 없으니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법원 등기소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전화를 받았던 내용이 생각이 났고 사무실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엔 속아주는 척 전화를 받아주다가 너 보이스피싱인 거 아니까 앞으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죠. 그 말을 하자마자 상대방은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통쾌하게 웃고 넘겼는데요. 그 피해자는 제가 몇 달 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날 제가 던진 앞으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이 피해자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기보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잠적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기억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차량 번호와 집 위치를 알아낸 뒤 새벽이라는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에 마치 차 사고인 척 저를 유인했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전화로 욕하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면 어떤 표정이 될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병원 침대 위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주차장 불빛 아래서 제 차를 툭툭 치며 기다리던 그 사람의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게 더욱 무서웠습니다.
형사님은 다행히 CCTV 추적과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며칠 만에 다른 지역 여관에서 그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그는 제 휴대폰 번호와 차량 사진이 저장된 파일,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는데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모르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사연자님의 말씀 듣고 정말 무섭다고 생각 들었는데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